안녕하세요, 자개요정입니다. 꼬잉꼬잉. 이전 영상에서 탄수화물과 비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줄 요약은 칼로리가 살찌는 게 아니라 당질, 즉 탄수화물이 살찌게 한다 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 의외로 탄수화물을 신경 써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앞서 크게 배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며 배가 나오는 걸 느끼시거나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나오셨다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야채 주스, 과일 주스, 캔커피입니다. 야채 주스는 일반적인 종이팩 200ml 기준 각 설탕 3개 이상이 함유되어 있고, 과일이 섞여 있는 음료에는 당질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또는 과일 주스, 과즙 100% 종이팩 마찬가지로 200ml에는 각 설탕 2.5개 이상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캔커피는 달지 않은 타입이라도 각설탕 최소 2개 이상이 들어갑니다. 용량이 많은 페트병 타입은 각설탕 10개 이상의 당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일 WHO 권고 기준은 50g, 각설탕 하나에 약 3g으로 가정하면 약 17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빵, 과자, 콜라 등을 생각하면 훨씬 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드시면 거기서 더 넘게 되는 겁니다. 과일이나 야채는 몸에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고, 또 그 자체가 가지는 유용한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100% 과즙 주스라고 해도 주스로 만들게 되면 많은 과일이 사용되기에 그만큼 당질이 많이 함유되게 됩니다. 바나나 한 개는 각설탕 약 4개에 해당하는 당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 판매 제품, 특히 오렌지 주스 등은 그것도 모자라 설탕을 첨가하는 제품들이 많죠. 또한 평소 쌀이나 밀, 반찬에 들어가는 설탕 등으로 당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상황에서 과일이나 추가적으로 당질을 섭취하는 모양이 되기에 비만이나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해 머릿속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좋아하는 술로 가볼까요? 보통 술은 칼로리가 높고 비만의 원인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당질이 비만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질을 걱정하시지만 술은 드시고 싶다면 증류주, 즉 위스키 종류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종류별 혈당 수치의 변화 그래프인데, 보시는 것처럼 흰빵이 올리는 혈당 수치는 꽤 높습니다. 맥주가 올리는 혈당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화이트 와인과 양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국산 소주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실험에서 소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주제는 여러 앵글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술의 경우 위 실험에서 결과적으로 위스키가 좋게 나왔지만, 술의 중독과 뇌가 받을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자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색이 선명한 가공육은 위험합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에 발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소세지, 햄 참 좋아하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주제는 다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며 선택은 소비자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햄, 소세지, 베이컨이라 해도 색이 선명하다면 이는 아질산염과 방부제가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기왕이면 갈색빛을 띠고 오래가지 않는 가공육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인공 단백질 많이 드십니다. 단백질의 충분한 주입으로 근육 합성을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단백질은 몸속에서 분해되어 아미노산 등이 발생하고, 이것은 신장에서 여과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머지않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평소 단백질을 음식에서 섭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며, 고기 등은 어느 정도 섭취하면 뇌에서 더 이상 먹지 말라고 제동을 겁니다. 문제는 인공 단백질로 자연스러운 식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인간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콜라겐은 먹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이전 단백질 영상에도 나왔지만, 체내 콜라겐을 생성하고 싶으면 단백질이 그 재료가 되니 정상적인 식품을 통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살찌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하루 3끼의 식사 배분은 3대 5대 2가 이상적입니다. 저녁에 실컷 당질을 섭취하고 잠시 후 자버리면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린 저녁에 몰빵을 하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뇌는 반복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당질을 줄이셔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낮으며 단백질도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 등을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한식에는 당질도 많지만 염분도 많습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당분과 마찬가지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신장을 힘들게 만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드시는 게 빵이죠. 보통 정제된 빵이 좋은지 정제되지 않은 빵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질 관점에서 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비정제 탄수화물이 비타민, 무기질 같은 영양소가 더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 관점에서는 빵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설탕이나 첨가물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혈당 관점에서 빵을 드시려면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천연 효모로 발효시킨 통밀빵이 좋습니다. 어쨌든 유통기한이 긴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미 다른 선천적 이유가 아닌 건강관리 소홀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 재미없더라도 건강하게 사시면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